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을 궁지로 몰아가는 시주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중국을 궁지로 몰아가는 시진핑 주석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치하는 공산당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인들의 삶과 질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주석을 취임한 이후에 상황이 나빠졌다. 현재는 치열한 미중 견제로 인한 펀드, 벤처캐피탈, FDI의 유입이 줄고 있다. 여기에 수출 하락, 수입 하락,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수출로 늘어났었던 이러한 경기 성장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부분으로 이것을 채워갔는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시주석입니다. 중국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시주석을 조금 해야 되는데 더 인터프리터라는 지금 이러한 뉴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주 로이 연구소가 발간하는 더 인터프리터이고 이게 4일날 발표가 됐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치하하에 큰 정부를 구현하며 모든 영역에서 힘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 강화나 외교나 경제에서 큰 골칫거리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인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로이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전 대부분의 글로벌 연구소들이 금세기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때 호주의 로이 연구소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전히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의 국력은 커지기 어렵고 지연이나 후퇴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이미 주장을 했는데 현재 로이 연구소의 의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맞아떨어지면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는 연구소가 지금 이 인터프리터라는 이러한 의견서를 냈고 이 의견서 안에 중국 인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주석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데니 로이 호놀룰루 동서센터 아시아 태평양 전략 안보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치하에서는 공산당은 이기고 있지만 중국은 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공산당만 잘 나가고 중국 자체의 브랜드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은 무엇일까요? 시진핑은 정권을 이양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 주석 자신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 사회가 미래 국제사회의 표준 모델이 되도록 국가를 개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원하는 중국, 이게 표준 모델이 세계의 표준 모델이 돼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중국 제조 2025 선포, Made in China 2025의 선포인데 이 중국 제조 2025를 선포를 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의 국가를 변모.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의 국가를 변모시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노동 집약적 산업의 퇴출입니다. 그리고 기술 자립.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한 투자, 특히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정조준한 바로 그 자체가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모든 기반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국제적 위상 강화입니다. 중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남중국해의 영향력 확대, 1대1로 사업에 투자,
그 1대1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중동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자, 이 보면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중동이 중요해요. 특히 이란과 이라크, 이란 지역이 중요하죠. 이 이란을 통해서 이 지중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중해. 그래서 이란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중요하고 미국은 이란을 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견제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에 지금 이란이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방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1대1로의 그 철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이 러시아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불안을 억제시키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부패 운동을 통한 공산당 명성 회복 및 권한 강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반부패 운동을 하면서 반대 세력을 척결을 해요. 반대 세력 척결. 반대 세력 척결입니다.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공동부유. 공동부유도 마찬가지로 외국 문물 금지. 공동부유를 한다면서 뭐를 주겠냐면 사교육을 주겠습니다. 벌써 2년 된 이야기죠. 사교육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을 강화했고 일국 양제 원칙을 내세워 대만의 통일을 내세웁니다. 대만을 합병해야 된다. 일국 양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만의 자치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달성됐던 시진핑의 과업이 좀 있는데 G2에 안착하고 미국 GDP의 70% 선에 돌파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무역회사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나는데 이전에 한국에서 한국을 기착을 해서 바로 나가는 선박들이 많았어요. 화물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바로 출발하는 화물선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중국을 거쳐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덕분에 중국이 커진 덕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란 뜻이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한 중국 공산당입니다. 시 주석은 자신의 집권기간 권력 운영을 철저히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당이 권력의 중심이고 시 주석이 당의 핵심이 되는 공산당을 가장 위에 놓고 그 위에 지배하는 것이 바로 시 주석이 되면서 시 주석 중심의 공산당의 운영, 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 주석이 공산당의 중심이 서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죠. 마오쩌둥이 중국에 초래한 재앙을 막으려던 이전 지도자들의 노력을 무의로 돌렸다. 특히 덩샤오핑의 권력 분산과 실용주의 변화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버렸습니다. 덩샤오핑의 사후에 5년, 그래서 10년간의 주석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를 찬양하고 자유주의를 비방을 하죠. 그래서 이전에 덩샤오핑의 이런 정책 아래에서는 개인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켜버린 거죠. 탄력성이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을 공산당으로 바꾸면서 반부패 운동을 통해 공산당의 명성을 회복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대파를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정부에서 당으로 이양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의 감독권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개인 기업에도 공산당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은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움직여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의 감시와 경찰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10년 넘게 이루어져다 보니까 지금 3기가 되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린 시주석과 공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주석은 3연임 중이고 영구 집권의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마오쩌둥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시주석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영구적으로 집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적은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모두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시주석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 지금 사실상 없다. 외교 안보 분야도 지금 시주석의 따까리로 다 세워놨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시주석의 권력 독점과 힘이 집중된 공산당이 이제 처리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즉 성장의 축배에 가려져 있던 많은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이들 앞에 닥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시주석과 중국 공산당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한 10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미중 갈등 및 기술 경쟁이 일어났고, 유럽연합의 구조적 경쟁자 규정을 했고, 인도와의 갈등,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의 하락, 수출 위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FDI 감소, 벤처캐피탈 투자 감소, 펀드 감소,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보조금으로 성장한 각종 산업 과잉 생산과 구조 조정, 지방 재정 부실화, 특히 중국의 LGFV의 부실, 여기 LGFV라는 것은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하나하나 지금 뜯어보면 미중 갈등 및 기술 경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지금 오바마 시절이 넘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 이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구조적 경쟁자 규정은 지금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디리스킹으로 바꾸면서 이 유럽연합을 미국의 동반자로 바꾸고 이들이 같이 이것을 연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갈등은 국경 문제의 갈등 때문이죠. 국경. 지금 이번에 새로운 지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다가 분석은 안 해드렸고, 국경 문제가 지금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비아디가 공장을 여기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 이 회사들이 지금 다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경기 둔화, 교역의 하락. 지금 미국 최대 수출국이었다가 지금 3위로 떨어진 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떨어지게 되죠. 글로벌 투자자 자금의 이탈, FDI 감소, 벤처캐피탈 투자 감소, 펀드 감소,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이게 더 감소하는데, 행정명령에서 뭘 했냐?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양자컴, AI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된다. 못한다라고 지금 절대금지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이나 아니면 삶의 질에 대한 그 소비재에 대한 투자밖에 못하는데, 이것으로는 지금 중국 경기가 뚝 떨어지고 있으니 투자할 곳은 바로 첨단 분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 양자컴, AI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막혔습니다. 현재 화웨이가 7나노급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후에도 이것에 대한 후폭풍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청년 실업들은 지금 소황제로 불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문제죠. 보조금으로 성장한 각종 산업, 과잉 생산 및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게 다 청년 실업과 연계된 문제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방재정의 부실화. 중국 LGFV의 부실화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공개를 안 해요. 제대로 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중국 재정이 어려워졌는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분석이 못한다라는 거죠. 최근 민츠그룹이 여기 컨설팅 회사인데 중국에 들어간 컨설팅 회사인데 중국에 들어간 컨설팅 회사가 벌금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컨설팅 하지 마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부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 재정의 부실화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혼란에 빠진 중국 인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통제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자 인민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각기 대처를 하고 있는 인민과 대만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중산층은 일부는 경제활동 봉쇄와 권위주의 강화를 피해 이민을 모색하고 실제로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감소해요. 특히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고 어느 정도 부를 영유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위구르인, 대량 투옥에 억압받는 민족이라는 자각심이 커졌다. 대만은 중국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것은 바로 이거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탄압,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졌고 이를 통해서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중국은 현재 닥친 당면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미국 연구에 따르면 지난 12월 리오프닝 후 2달간 거의 19만 명의 중국인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이 전염병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정당성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시주석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현재는 물론 장래인 미래에도 중국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 해소의 전망은 밝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민주당에서 노력은 했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너무나도 인기는 없고 다음 대선은 거의 제가 예상하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미국 시민들이 원하는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도전,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수출 확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언급했다시피 인구 감소, 노동 비용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감소, 미중 갈등 때문에 확대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하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노동 비용의 상승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또한 미국 시장 외에 다른 곳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현재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독일,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이 거의 죽을 판입니다. 죽을 판이고 그러면서 너무 전기료가 비싸.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 감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여기 지출 감소가 되는데, 이러한 지출 감소가 결국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갈등, 미국에서 지금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해서 중국 제품의 수입이 늘어났던 그 시기 이후, 이 이후에 중국 제품이 물밀듯이 쏟아들어 들어왔고, 그 전부터 쏟아들어 들어왔지만 쏟아들어 들어왔고, 이것이 중국이 미국 수입의 1위를 차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이후로 쭉 됐는데 2023년 이것이 3위로 떨어져 버린 거죠. 현재도 3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달 수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또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확실한 대안은 국내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국내 소비를 늘려서 GDP를 상승해야 되는데 부동산 불패가 몰라겠죠? LF, GV.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LFGV를 줄여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의 경제 발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를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시 주석의 정책 기커브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시 주석이 시장 경제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정부 및 국영 주도의 통제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없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세요. 수출 확대 어렵죠? 확실한 대안은 국내 소비 증가인데 부동산 불패 때문에 안 되죠. 몰락 때문에. 그리고 시장 주도 경제 발전 안 됩니다.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육성하고 민간 기업들을 탄압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알리바바. 이렇게 보시죠. 알리바바 지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영기업화 됐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엔트그룹은 완전히 국영기업화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도구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세계 패권국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 EU, 일본, 인도와의 관계 악화, 즉 국제적 고립을 초래를 하면서 미국은 쿼드, 오커스, 한미일 3자 협력,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 제한 등 중국의 위력 약화에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한 시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 중국 엘리트들은 불편한 진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중국의 GDP 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전문가들은 1에서 2% 아니면 3에서 5%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에서 2%라는 것은 중진국의 늪에 빠지거나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 위상도 하락되는 상황. 그리고 3에서 5%는 현 수준을 연장, 그리고 5% 이상이 되어야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전문가들은 1에서 2% 아니면 3에서 5%대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외교적 거립의 길을 밟고 블록화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더 빨리 1에서 2% 수준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는 중진국의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G2조차 흔들리고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중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주석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